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어제 시장 한숨 돌렸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한 후에 코스피 시장은 2% 가까이 낙폭 키우면서 2,300선마저 위태했는데 오후장 들어 조금씩 회복해내면서 0.79%까지 낙폭 줄여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0.96%까지 올려냈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 매도하면서 압박한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도 함께 물량을 대거 덜어냈는데요. 개인이 9,800억 원가량 거의 1조 가까운 매수로 대응해주면서 그나마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이틀째 전력 후강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덧 금요일장, 또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0월장 참 어려우셨죠? 어려운 장이지만 오늘도 저희는 이슈와 전략들 체크하면서 이겨낼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들이 호조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3분기 GDP 등 주요 지표와 코로나19 확산 상황, 또 애플을 비롯한 대표 기술 기업 실적 등을 주시했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75만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급등한 것이 시장을 밀어올렸습니다. 한편 시장은 여전히 부양책 협상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펠로시 하원 의장은 문우신 장관에게 민주당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33.1%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31.4%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에 빠른 반등을 보였는데요. 분기 기준으로는 7.4% 성장인데 소비 활동이 되살아나고 경기 부양책도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지만 여전히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은 더 환상적일 거라고 환호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무료 음식을 나눠주는 푸드뱅크 방문은 줄지 않았고 미국은 70여 년 만에 최악의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엇갈린 시각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다시 석유 수요 둔화 우려가 짙게 깔린 겁니다. 전날 5%대 하락했던 유가 3% 넘게 또 떨어졌는데요. 지난 6월 1일 이후 거의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WTI는 36.17달러에 브렌트유는 37.6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한편 달러화는 강세 기조 이어가며 93.93을 기록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1조 3,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존이 빠르게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며 팬데믹 여파와 백신 유통 전망, 환율 상황 등 앞으로의 정보를 신중하게 평가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이르면 12월 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우리 양시장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0.8%가량 하락하면서 2,326선, 그리고 코스닥은 0.96% 올려세우면서 813선, 810선 지지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0.5%가량 올려세우면서 26,65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1.19% 상승했습니다. 다시 3,300선 위로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함께 확인하시죠. 네, 1.64% 기술주의 강세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180포인트 올려세우면서 11,185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화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 매니저 정재원 전문위원, 오늘은 1시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빨리 또 만나 뵙게 됐는데 간밤 뉴욕 증시 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주가 오늘은 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실적 발표했지만 지금 시간외에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오늘장 영향까지 또 짚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52%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시장은 1.64%, S&P 500 지수는 1.1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우선 호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3분기 GDP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미국이 국내 총생산이 좀 호조를 보였었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해서 33.1%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GDP 집계를 시작하고 난 1947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웃도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2분기에 사상 최악이었었죠. 31.4% 추락한 이후에 빠른 반등이었습니다. 결국은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3대 이슈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장중에 0.8%까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하락으로 좀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세 기조를 좀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들은 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 때문에 등락폭이 좀 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 대선 쪽이 아직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나 일부 지역은 경제 봉쇄를 다시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봉쇄 정책을 다시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불안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기술적인 흐름상을 보더라도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선을 121선을 이탈해 주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S&P 500 지수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기술주들 그리고 언택트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주요 IT 기업주들이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이런 주요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 좀 4%에서 5% 정도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컨센서스를 좀 제시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애플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경우도 견주한 실적 발표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을 유지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외에 IT 소재 쪽이죠. 유니버셜 디스플레이가 4%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장비사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3.8% 정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장비 IT 쪽 섹터의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선진 시장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이러한 시장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추세로 좀 되돌린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도 보수적인 관점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마감 상황과 국내 증시 영향 함께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1시간 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시장의 중심 이슈를 전해드리는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킴 대표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조금 전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함께 짚어봤고, 사실 2주 전에요. 이 브라이언 킴 위원님께서 이 미국 증시의 하락을 좀 예측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잘 맞아 졌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짚어보죠. 그거가 아니라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네, 다 맞습니다. 엘리엇 파동대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말하다시피 S&P 시장이 오늘 올라왔지만 아까 선물 시장 보니까 지금 많이 한 1% 다운돼 네, 있어가지고 오늘에 올라간 게 다 완전히 그렇죠. 마이너스였어요. 되돌려졌어요. 예. 네, 그리고 애플도 아이폰 세일이 뭐 16% 다운돼 있다 그래가지고 네, 네. 애플도 좀 내려와 있지만 대통령 선거 이제 5일 남고 거기서 많은 지금 미국 시민들이 흥분하는데 옛날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꼭 돼야지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바이든 되면 시장이 폭락한다. 근데 네. 요새는 바이든이 돼도 시장 괜찮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죠. 지금 엘리엇 파동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뚜렷하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패턴은 더 지금 더 명확해지고 네. 더 뚜렷해져가지고 제가 16일 날 네. 이 패턴을 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쉽게 말하면 이제 앵커님도 알다시피 이제 네. 1, 2, 3, 4 다음에 큰 1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2가 그려진 다음에 2가 그려진다면 뭐가 오죠? 3이 오죠.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예측했어요. 3, 5, 4, 9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분명히 한 1, 2, 3, 4, 5 프랙틀 카운트가 이루어져서 3,200을 뚫고 내려간다는 거를 나는 좀 예측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이게 오늘의 차트죠. 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뭐 엘리엇 파동 대해서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또 잘 모르니까 결론만 얘기해라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프랙터 카운트를 보면 아직도 여기서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게 사실은 조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조정이 딱 그 피보나치 0.38에 딱 머물고 내려와가지고 저는 딱 이게 이거는 그냥 클래식한 4차 파도의 행동이구나 하고 딱 우리 회원들의 저는 새벽까지 회원들한테 업데이트 하거든요. 미국 네네. 회원들을. 그래서 근데 딱 보면 3,258 이 뭐더라 어저께 오늘의 로우였는데 그걸 다시 뜬 다음에 다시 올라온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에서 지금 이 내려가는 거는 시작이에요. 이 폭락은 시작이라 여기서 3차 파도까지 가는 거는 내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한 2,900에서 3,000 아니면 2,85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딱 피보나치를 계산하면. 그래서 지금 딱 보기에는 S&P 시장 아니라 다우도 아니고 나스닥도 다 포함하면 특별히 나스닥은 지금 한 아직도 20% 2020년도에 20% 올라가 있거든요. 다우지수랑 보면 다우지수는 한 7% 올라가 있는데 이게 상황이 2000년도에 비슷비슷해요. 2000년도도 다우지수가 먼저 꺾어지고 2개월 있다가 나스닥이 꺾어졌는데 나스닥이 그때 꺾어졌을 때 1, 2년 동안 80% 내려갔어요.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먼저 꺾어지고 나스닥은 네. 아직도 20% 올라와 있거든요. 2020년. 네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2000년도 거품을 따라가지 않을까. 지금 근데 엘리엇 파동으로 볼 때는 across the board, S&P, 다우지수, 나스닥, 러셀 2000 다 지금 되게 지금 하락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S&P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도 코스피가 요새 좀 그렇게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코스피는 괜찮다 그렇지만 코스피도 지금 큰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볼 때.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제너럴하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아울리 차트를 가져왔어요. 지금 네. 별로 안 보여지는 아울리 차트를 보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엘리엇 파동을 진짜 들어가는데 내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이거는 더 확신을 주는 거야. 더 내려가는 다운사이드를. 맨 처음에 1차 파도에 흔한 게 뭐라 그랬죠? 그때 방송 채널에서 리딩 다이어그램이죠. diagonal. 예, 리딩 다이어그램 그때 있다는데 그다음에 2차 파도 핑크는 그냥 딱 ABC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프랙터 카운트에도 또 running flat 네, 이라는 네. 패턴이 있거든요. 그 플랫 패턴의 안에 들어있는 이름인데 그것도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 1, 2, 3에서 또 조그만 4차 파도에 트라이앵글 들어있고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패턴이 명확할 때 패턴이 진짜 교과서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보이고 명확할 때는 정확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는 내가 장이 열린 다음에 1시간 있다가 내가 딱 그린 건데 여기서 올라간다고 내가 말했거든요. 근데 이 차트대로 올라갔어요. 왜냐면
ABC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 큰 하락이 왔으니까 하락을 항상 조정을 해줘야죠. 네. 항상 내가 말하지만 시장은 일자로 내려가지 않고 일자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항상 그렇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올라가는데 이 4차 파도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4차 파도의 흔적이 한 382 피보나치 한 38%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약해지면서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네. 다음에는 지금 시장 보니까 오늘 마감이 그 캐시 마켓은 3,009에서 마감됐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3,270한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뭐 애마존, 뭐 애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물 시장이 내려와 있으니까 내일 또 마감할 내일 또 시장이 오픈할 때는 저는 큰 네. 하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계속. 네, 지난 10월 16일이었죠. 2주 전에 이제 미증시 하락을 좀 예측을 하신 바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적중이 되고 있고 사실 오늘 조금 전에 마감한 오늘장에서는 상승이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4차 파동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반등일 뿐이다. 결국에는 또 하락으로 갈 것이다라는 미증시 예측을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금값 전망도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잘 맞았어요. 네, 지금 뭐 항상 펀드 매니저들이 이럴 때는 금을 사야겠다, 금을 사야 된다. 그 헤드라인 뉴스도 아직도 금은 뭐 2,070불 다시 지나가지고 뭐 2,500, 3,000불까지 갈 수 있다. 뭐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오면 더 금은 더 올라간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 생각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건 저의 오피니언이지만 금 시장이 왜 세이프 헤이븐, 안전 자산이 아니냐면 사실은 어저께 주식 시장, 국고채 시장, 금 시장 세 가지 다 한꺼번에 다 내려갔어요. 네, 네. 그거는 맞아요. 그건 없는 상황이에요, 대충. 그게 무슨 상황? 이게 안전자산이면 안전자산이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주식시장이 이틀 전에 되게 크게 내려갔는데 또 등락비율도 되게 안 좋았어. 10대 1로 내려갔거든요. 네.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declining 이슈가 올라가는 것보다 10배였어요. 네. 그거는 완전히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사이드에. 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이드에 확신이 더 있다. 내가 말했잖아요. 그 마켓 브레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네. 근데 지금 금도 보면 왜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 왜냐면 이 금도 크게 내려가면 진짜 2,000불에서 1,800불 그때 하루 이틀에 내려갔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국고채처럼 뭐 이렇게 수익률 주는 것도 아니고 금은 저는 절대로 옛날에는 좀 가만히 있고 천천히 올라갔지만 지금은 너무 이런 derivative 프로덕트 너무 많아가지고 leverage 건 프로덕트 되게 많아가지고 금이 되게 volatile 이제. 네, 그래서 네. 저는 안전자산 안 봐요. 그리고 네. 롱텀을 볼 때는 왜 금이 인기가 떨어질까? 저는 이건 제 오피니언이지만 나는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발달이 돼서 네. 이제 사람들이 다른 자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금은 사실은 좀 내 생각에는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 차트랑 암호화폐 차트랑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왜 암호화폐를 얘기 많이 하냐면 저는 암호화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상승적이 있는 차트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차트랑 금 차트랑 암호화폐 차트를 보면 암호화폐 차트는 지금 기가 막히게 셋업돼 있고 네. 주식시장 차트 뭐 코스피랑 S&P, 다우, 내스닥 아주 안 좋게 돼 있고 네네. 금시장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 expanded flat pattern인데 그래서 나 좀 이것도 데일리 차트 들어가면 이거는 월 차트거든요. 데일리 차트를 들어가면 이것도 지금 클리어하게 지금 패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1,851불 이거는 퓨처 시장이거든요. 그 캐시 마켓은 어떤 그 가격이 한 20불 차이 날 것 같은데 퓨처 시장에 1,851불만 넣으면 이 bearish 카운트는 확정이 돼요. 내 생각에는 다시 올라갈 확률은 없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1,851불만 더 내려가면 아까 퓨처 시장 체크했는데 한 1,870에서 왔다 갔다 네네. 했는데 1,851불만 내려가면 저는 이 bearish 카운트가 계속 컨티뉴 돼가지고 한 2, 3년으로 보면 저는 금값이 한 800불, 600불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딱 뭐냐면 이 파동에 네. C의 A 블루 파동이 C 파동에 한 1.618 쪽으로 내려가는 게 네네. common한 relationship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니까 660이 나왔어요. 근데 660불이 하루에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네. 660이 간다면 좀 나보고 crazy라고 그러겠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뭐더라 이 A를 보면 A가 한 3년 걸렸고 이것도 한 3년 걸렸고 나는 대충 이걸 3년 걸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내 생각에는 금은 1,000불 밑으로 내려가고 왜 이렇게 인기가 떨어질까?
혹시 암호화폐가 너무너무 발달이 돼서 사람들이 암호화폐에서 이제 세이프 헤이븐으로 보고 그리고 헤지펀드 그 파워 투럴 존스라고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인데 네.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을 막기에 되게 좋다. 그 사람도 인정하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 기관들이 너무 많이 네네. 들어와서 앞으로 더 들어올 거고 근데 페이팔, 뭐 스트라이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밴가드, 피델리티 네. 이 사람들이 괜히 되게- 들어가지 않겠죠. 괜히 들어가지 예. 않겠어요. 되게 똑똑한 투자자들이잖아. 이 사람들 무슨 전망이 보이니까 지금 투자니까 저는 항상 그랬지만 크립토 마켓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은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405불, 6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400불을 뚫고 한 270, 280불이 단기를 볼 때는 그게 네. 타겟 프라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overall 모든 지금 증권 시장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선거를 다가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만약 선거가 제대로 결정이 안 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주식 시장은 더 하락이 옵니다. 네, 네. 제가 딱 판단할 때는 근데 앞으로 큰 전망은 이 S&P 시장을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시작이에요. 여기서 탑이 됐죠. 이거는 어쩌면 메이저 탑일지 몰라요. 여기 메이저 탑이면 이게 1, 2, 3, 4가 또 그려지고 또 큰 1, 2, 3, 4가 그려지고 그러면 이따 끝난 다음에는 그때 그 3월 달에 2189인가 네, 네. 찍었잖아요. 네, 네. 그거를 2189. 그거를 뚫고 한 1800, 1900 가능성이 큰데 네. 아직은 확실하게는 얘기 못 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좀 엘리엇 파트는 더 그려지고 더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려진 다음에 더 확신이 오는데 근데 지금 볼 때는 단기로 뭐 롱을 매기려고 그러면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across the board 네, 네, 코스피나 S&P나 지금 다 네. 엘리엇 파동은 하락이 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미증시와 또 골드 전망해 주셨던 부분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짚어봤는데 이어서 또 비트코인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비트코인도 들어갔습니다. 네. 네, 네. 비트코인을 보면 저 교육 방송에서 내가 여기서 좀 너무 클리어하지 않아서 앞으로 좀 가격이 좀 진행된다고 했는데 좀 그쵸. 클리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 2, 3 안에 이게 다 프랙터 카운트고 지금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13,400인가 한 500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한 번 더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트랑 아까 S&P 차트랑 완전히 반대 반대죠. 차트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13,600 날짜를 까먹었지만 2019년 6월 달에 그 웨이브 원 하이가 네. 한 13,600 얼마였는데 그걸 드디어 뚫었어요. 네. 근데 맨 처음에 뭐가 이렇게 큰 프라이스 라인을 뚫잖아요. 그러면 그 맨 처음에 그게 브레이크아웃이 서스테인 되지 않아요. 한 번 더 내려간다. 몇 번 더 내려가면 트라이를 몇 번 한 다음에 한 세 네 번째 그쵸, 그때 네. 브레이크아웃이 돼요. 그래서 네, 네. 맨 처음에 한 번 돌파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브레이크가 된다 그렇게 희망을 갖지 말고 항상 내려온 다음에 좀 다시 또 한 번 또 돌파하려고 그러다가 또 네네. 실패한 다음에 이따 크게 돌파해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거 돌파한 다음에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시장 한 11,000불인가 만 불에서 항상 여기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랬는데 결론은 롱텀을 볼 때는 것이다. 비트코인 시장은 엄청 잘 될 거다. 네. 진짜 지금 13,500불 여기서 조정 좀 줘가지고 어쩌면 13,000 밑으로 간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큰 사진은 2만 불을 넘어야지 19,800불. 그 12월 달 2017년도 12월 달 그 고점이 19,800불이었잖아. 그게 넘어야지 5차 파동이 컴플리션이 돼요. 그래서 기본은 한 여기서 한 6,500불을 더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여기서 조금씩 사가지고 네. 좀 기다리면 아주 큰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미증시와는 좀 디커플링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019년 6월 1차 파동에서 13,600달러의 수준을 지금 다시 시도를 하고 돌파를 하고 있지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조정을 거친 후에 또 강하게 뚫어줄 거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미증시와 금암호화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브라이언 킴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슈와 종목 함께 살펴보는 김민수의 사셨나요? 시간입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일단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았지만 코스피에서 개인이 1조 가까이 또 사들였더라고요. 어떤 종목 가장 많이 매수했을까요? 네, 저희 코너가 사셨나요인데요. 진짜 많이 사셨네요. 네. 개인분들이 또 동학개미 운동의 정점을 계속 끌고 가면서 어제도 거의 8천억 이상, 거의 1조 가까이를 매수를 하는 저력을 또 보여줬는데요. 일단 지금 미국이나 그 유럽 등은 일단 좀 어지럽죠. 다시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공포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일단 어제 선방했다고 보여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면 배경이랄까라고 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 다시 안 되겠다. 우리 사정도 만만치 않으니까 좀 팔아야겠다. Sorry 그러면서 팔기 시작하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개인들은 방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어력을 또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이런 어떤 개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시장의 어떤 주된 주체로 떠오르게 되면 당연히 정부에서도 좀 이를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론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왜 인정 안 하고 계속 어떤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적인 부분들을 어떤 불리하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부 부처 쪽에서도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분들, 개미 투자자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방역 관련된 영향력을 아무래도 국내 쪽은 좀 잘한다는 평가죠. 물론 아직까지 확연하게 좀 감소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또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쪽에 대한 평가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겨울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더 이상 안 늘어났으면 그리고 특히 어떤 개인 방역이 그만큼 좀 철저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가 약간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시민에 대한 분들의 생각은 아무래도 개인의 권리를 더 강조를 하죠. 특히 마스크를 쓰라 말아라는 건 내 개인의 권리다. 그런데 정부가 그를 간섭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개인 방역에 대한 지침들이 안 통하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어떤 아시아권은 좀 더 잘 따른다? 아니면 그를 감수하고도 어떤 개인보다는 단체를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이 여기서 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 인문학적인 소견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인문학이 주식 쪽에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아마 워낙 강세에 대한 기조가 뚜렷한 부분들도 하나의 역할을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방역을 잘하고 게다가 바로 옆 나라 중국이 코로나19 종식을 지들끼리 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나 여러 가지 체력들도 살짝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와 함께 이제 수혜를 보는 시각들 그렇게 되면은 워낙 강세에 대한 배경들이 거기서 출발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도 같이 국내 시장은 맞물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인데 3분기 기업 실적들 발표하는 거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양호하다. 상반기 부진했다가 거기서 좀 탈피하고 있다는 쪽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나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살짝 올라가는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그 기관 쪽이 아니라 이제 개인 쪽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순매수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일단 코스피 쪽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시장이 밀릴 때 그래도 이런 쪽은 사보겠다라고 하는 전략들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응원 드려보고 싶은데 살짝 아쉬운 거는 LG화학인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랜만에 반등했는데 차익 실현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주총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불확실성 제거 관점 쪽에서 한번 다시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주식을 대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기분이 나빠도 회사 측에 대한 반응이 나빠도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떤 주식만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런 관점들이 좀 더 살짝 눈에 띄지 않는다는 쪽에서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일단 개별 종목적으로 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또 신규 상장한 종목들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으면서 매매를 좀 더 매수를 확대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어제 또 최근에 동향과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기관들은 최근에 코스닥에서 무슨 종목을 사느냐라고 봤었을 때 대거 어떤 반도체 장비 부품 쪽에 대한 쪽을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쪽으로 지나가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그에 따라서 변화 요인과 어떤 실적의 기회가 높을 쪽은 그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를 먼저 선점하는 전략 쪽에 일단 동참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는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도체 쪽 팔고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물론 바이오가 나쁘다는 쪽은 아닙니다. 바이오 쪽도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 오바마 헬스케어와 함께 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도 나쁘진 않을 텐데 하지만 너무 실체가 없는 종목이라든가 뭐 기술력 임상 실험 돌파했다는 쪽에 대한 어떤 약간 그런 변화만 가지고 매매하기는 아직 조금 더 부족할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실체가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확인된 어느 정도의 바이오주들은 그래도 이번이 기회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가 체력적으로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잘 견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세나 아니면 대선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좀 더 혼조세를 반영한다는 측면 쪽에서 어떤 주식시장이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되면 영향은 받겠죠. 이럴 가능성도 대비하면서 일단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올인하는 것보다 현금 갖고 또 흔들렸을 때 계속 대응하자라는 시각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삼성그룹주들은 지배구조 개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들도 대체로 호실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되게 좀 부진했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 확대와 관련해서 이 개별 이슈로 어제 좀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요. 이 그룹주들 내에서의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그룹주 생각보다 좀 무겁습니다. 어제 같은 장 때 오히려 삼성전자가 힘을 냈으면은 코스피도 플러스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또 삼성전자의 기조를 보게 되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이쪽은 살짝 반등하는 듯 보였다가 화웨이의 어떤 그 영끌하는 모습들이죠. 화웨이가 영끌하면서 반도체 쪽을 이끌어 간다라고 봤었을 때 그때 나왔던 부분들은 괜찮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뒤부터는 어느 정도 변화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있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은 지금 여전히 영향력들이 제대로 되지 못한 모습들 쪽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게 되면 4분기 그동안 2분기 3분기 때 호조세를 보여왔던 실적들이 약간 좀 부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어떤 지금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좀 연기가 됐다. 또 스마트폰도 갤럭시 2025 잘 안 팔린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삼성물산 같은 경우나 이 지배구조 관련주는 잠깐 이슈 뒤에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어떤 앞으로 CMO 쪽에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오바마 케어 기대감 가격 조정 마무리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졌던 부분들도 반영되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배구조 관련주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기회는 다시 충분히 매수할 기회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58,000원대 밑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것 저쪽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그룹주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이미 70여 개 국가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를 했고 또 우리도 이런 세계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탈석탄, 저탄소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과 관련 주식들, 관련 종목들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또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지금 글로벌 대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못 되고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기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도 선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향해서 계속 시도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중국, 일본과 같이 세계 70여 개국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내연기관차 안 팔지 마 이라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빨라지는 상황이죠. 그런 쪽에서 이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엔에 구체적인 탄소 중립 계획서까지 제출하면서 우리가 더 롱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먼저다라는 쪽으로 시각을 먼저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트렌드는 당연한 기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도 약간 늦었지만은 여전히 친환경 정책이 가장 우선적이고 앞으로 대응해야 될 단계다라는 것 쪽에서 동참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게 수소 경제, 수소 전담하는 도시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들은 계속 양호하게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친환경 쪽과 신재생 에너지의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왜냐하면 전력 체계 자체를 갑자기 바꿔버리게 되면 비용들이 늘어나고 그를 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인 성격 쪽으로 먼저 단기적인 LNG 발전에 대해서 일단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에 대한 기회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련주로는 한국가스공사, SK가스, 삼천리 이런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먼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LNG선 수송을 해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보관 관련된 쪽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쪽도 기회 요인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러면 실어 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스와 관련된 벌크선 쪽에 가장 강점이 있는 회사 KSS 해운 이런 쪽도 LNG 발전과 관련된 쪽에서 수혜를 보는 섹터다라는 쪽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당연히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태양광을 비롯해서 지금 수소, 전기차 이런 그리고 또 풍력 이런 쪽은 여전히 기회 요인들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충분히 조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미국 대선과 관련된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좀 주저하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살짝 맛보기라도 한번 담가봤다가 거기다가 이제 당선이 돼서 어느 정도 바이든 후보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로 매수를 하는 전략들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친환경 쪽의 섹터들은 꼭 시장에서 주요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쪽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방송 다시 보기 하게 되면 충분히 종목들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풍력의 대표 주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CS 윈드겠죠. 그와 함께 또 이어지고 있는 삼강 M&T 관심이 있어 보이고요. 태양광은 그래도 OCI가 제일 낫다라고 바라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 이슈와 종목 함께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나서실 때도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내려가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이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 또 한 차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잦은 요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산지 곳곳으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가을철 수확 시기에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은 오전에, 경남 동해안은 아침부터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 2도, 수원과 대전 3도로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5도로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대구 19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서해 남부 먼바다는 오늘까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